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티치 기법을 조금 변형해서 입체적으로 포도를 한번 수놓아 보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제일 먼저 세틴 스티치인데요. 선으로 면을 채우는 기법입니다. 직선들을 원하는 결대로 차례대로 쌓아서 수놓아 볼게요. 이때 한 방향으로 쌓일 수 있도록 수놓아 주세요. 포도의 잎을 세틴 스티치로 수놓아 볼 건데요. 채우고자 하는 면의 모양이 조금 복잡한 경우 영상처럼 섹션을 나눠서 부분 수놓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살짝 사선의 모양의 결로 한번 면을 분할해서 수놓아 볼게요. 계속 바깥쪽에서 나와서 안쪽으로 넣었다면 동일한 결로 바깥쪽에서 나와서 안쪽으로 바늘을 넣으면서 면을 채워주세요. 작은 이파리의 경우도 동일하게 사선의 결로 면을 채워가며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우칭 스티치입니다. 이번에는 실을 두 가지를 준비해 볼 건데요. 먼저 녹색 실을 바탕실로 사용하고요. 그 바탕실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실로 일정한 간격마다 한 땀씩 수놓아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 고정했다면 녹색 실을 원단 바깥으로 나가 마무리할게요. 카우칭 기법으로 한번 수놓아 볼 건데요. 연두 색깔 실 6가닥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나와 주신 후에 조금 진한 녹색깔 실 2가닥만 사용해서 중간중간 고정하며 스케치를 따라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우칭 스티치는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유연한 선을 표현하기 참 좋은 스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도 바깥으로 나온 넝쿨 모양을 수놓아 보도록 할게요. 자, 대망의 스티치인데요.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하고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섞어서 한번 수놓아 볼 거예요. 조금 변형된 스티치입니다. 먼저 가운데 직선 하나를 수놓아 주시고요. 시작점으로 다시 바늘을 나와서 직선에 바늘을 넣어 주시고 바늘 밑에 실을 감아 주세요. 다시 만들어진 루프에 바늘을 넣고 바늘 밑에 실을 감아 주시고 계속 반복하면서 버튼홀 스티치를 쌓아 보도록 할게요. 이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조금 눈치채셨을 텐데요. 제가 실을 오른쪽으로 한번 감았다가 왼쪽으로 한번 감았다 방향을 번갈아 가면서 수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번갈아 가면서 루프에다가 바늘을 넣고 바늘 밑에 실을 감아서 버튼홀 스티치를 쌓아주시면 됩니다. 다 쌓아서 하나의 줄이 만들어졌다면 그 줄을 바늘에 2번 감고 원단 바깥으로 바늘을 나가서 입체적인 모양의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보라색깔 실 4가닥을 사용해서요. 직선 하나를 수놓아 주시고 다시 시작점으로 나와서 위쪽으로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를 총 10개를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바늘을 고리의 오른쪽에 넣었다가 왼쪽에 넣었다가 번갈아 가면서 차곡차곡 쌓아 볼게요. 열 개가 다 쌓였다면 만들어진 로프를 바늘에 2번 감고 바로 바깥으로 바늘을 나가서 입체적인 매듭을 지어줍니다. 계속 반복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포도의 바깥쪽 알맹이를 수놓아 주세요. 이번에는 실 6가닥을 사용해서 더 굵은 포도알을 수놓아 볼게요. 동일하게 디태치드 버튼홀을 10번씩 쌓아서 줄을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진 줄을 바늘에 2번 감고 원단 바깥으로 나가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훨씬 더 큰 포도알이 만들어졌어요.
포도 중앙의 네 알은 총 실 6가닥을 사용했고요. 바깥쪽 알맹이는 4가닥을 사용했습니다. 아래 포도도 마찬가지로 중앙 하나는 6가닥 실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바깥쪽 둘러싸여 있는 포도알은 4가닥 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예쁜 포도가 완성됐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기존에 알고 있는 거를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활용해봐도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스티치 기법이 탄생하기도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허니에 해당하는 알파벳 H를 수놓아 볼 거예요. 귀여운 꿀벌도 함께 수놓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